서울 외곽의 한 장례식장. 11월 초입의 쌀쌀한 오후였습니다. 박선영은 병원 복도에서 급하게 걸어 나오며 핸드폰을 귀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받은 전화 한 통이 그녀의 하루를, 아니,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는 차에 올라탔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불과 사흘 전 어머니 김복순과 통화를 했을 때만 해도 목소리가 괜찮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선영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충남 태안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셨습니다. 선영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어머니를 찾아뵙곤 했지만 최근 몇 달은 업무가 너무 바빠 제대로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선영은 급히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김복순이라는 이름을 확인하고 빈소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문을 열자 하얀 국화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선영의 시선이 영정 바로 옆 상주 자리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여인이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누구세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명자라고 합니다. 명자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어머니와 무슨 관계이신가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복순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주 자리는 제가 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영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분명 어머니의 친딸인데 왜 이 낯선 여자가 상주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선영을 마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저를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말에 장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 몇몇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이라고요? 어머니에게 딸은 자신 하나뿐인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딸은 저 하나뿐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명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평생 돌봐준 사람이라며 당신에게 빚을 졌다고 하셨어요. 빚이요? 무슨 빚 말씀이세요? 선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여자에게 무슨 빚을 졌다는 건지, 왜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건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명자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선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제게 남긴 겁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명자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선영은 명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어머니가 왜 당신한테 이런 걸 남기셨어요?
그건 저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비밀을 지키려 하셨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빈소 한쪽 구석에 앉아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자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의식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선영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 여자를 딸이라 불렀을까요? 그리고 명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다음 날 아침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몇몇 조문객들이 다녀갔지만 선영은 명자가 내민 봉투를 아직 열어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무슨 권리로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상주 행세를 하는 걸까요? 명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선영은 명자를 빈소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선영은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어머니한테서 뭘 받으셨다는 거예요?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입니다. 복순 어머니가 저에게 집 한 채를 남기셨어요. 뭐라고요? 집이요? 선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명자에게 집을 남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선영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유언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김복수는 충남 태안에 있는 내 집을 이명자에게 남긴다. 명자는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다. 이 집은 명자가 평생 살 곳이 되어주길 바란다.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 낯선 여자에게 집을 남기다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선영은 소리쳤습니다. 명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건 당신의 몫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평생 돌봐준 아이에 대한 보답이라고요. 아이요? 무슨 아이 말씀이세요? 선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명자의 말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명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평생 돌봐준 딸로 저를 인정하셨어요. 그게 누구인지는 어머니만 아셨습니다. 선영은 유언장을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가 그녀의 손을 막았습니다. 찢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변호사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선영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정담, 변호사 최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순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변호사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선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자의 태도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머니가 이 여자에게 집을 남긴 걸까요? 왜요?
왜 어머니가 당신한테 그런 걸 남기셨어요? 전 어머니의 친딸이에요. 평생 어머니를 모셔왔다고요. 선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명자는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평생 모셔왔다고요? 그럼 왜 어머니는 마지막 3년을 요양원에서 홀로 보내셨을까요? 그 말에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선영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찾아뵙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일이 바빴고 핑계는 많았습니다. 저도 바빴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복순 어머니는 마지막 3년 동안 외로우셨어요. 그 시간을 함께한 건 저였습니다. 명자는 돌아서서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자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쩌면 명자의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선영은 정말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까지 남겼다는 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명자를 딸이라고 불렀던 걸까요? 선영은 봉투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유언장 뒤편에는 작은 메모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단다. 언젠가 내가 알게 되겠지. 명자를 미워하지 말아다오. 선영은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비밀이라니 도대체 무슨 비밀이란 말입니까? 선영은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진실을, 명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사흘째 되는 날, 선영은 어머니가 살던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거실,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공간이 선영을 맞이했습니다. 선영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옷가지를 정리하고 서랍을 열어보고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안방 벽장을 열었을 때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선영은 상자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펼치자마자 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일기장인가? 선영은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는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일, 이웃과 나눈 이야기, 텔레비전에서 본 드라마, 이야기 등등. 하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자 낯선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명자를 만났다. 명자는 여전히 힘들어 보였다. 내가 밥을 챙겨줬다. 선영은 그 이름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명자라니 장례식장에서 만난 바로 그 여자 아닌가요? 선영은 숨을 죽이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명자가 오늘 울었다. 나도 덩달아 눈물이 났다. 명자도 나처럼 아픈 아이를 키웠구나. 선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픈 아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선영은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명자는 내가 버린 아이를 대신 키워줬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버릴 수 있었을까? 명자에게 평생 빚을 졌다.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버렸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영은 자신이 외동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단 말입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은 노트를 꽉 쥐었습니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명자는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위로해줬다.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난 평생 그 죄를 안고 살아야 한다. 선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명자는 그 과거와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은 일기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선영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평생 숨긴 비밀을 선영이가 알게 된다면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난 겁이 난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아왔던 겁니다. 선영은 화가 났습니다. 왜 어머니는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그 고통을 감내했을까요?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에게 집을 남기기로 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다. 선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에게 떳떳하지 못한 어머니였구나. 선영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는 명자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을 남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버렸다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명자는 왜 그 아이를 키웠을까요? 선영은 상자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은지, 3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 선영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가 말한 그 아이일까요? 선영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고 명자는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명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명자 씨, 저 박선영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은지라는 아이를 아십니까?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아십니까? 어머니 일기장에서 봤어요. 은지가 누구죠? 어머니가 버렸다는 아이가 은지입니까? 명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화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죠.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겠습니까? 어디 계세요? 충남 태안입니다. 복순 어머니가 계셨던 요양원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긴 비밀을, 명자와 은지의 이야기를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노트와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이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선영은 차를 몰고 충남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안까지는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나타났습니다. 선영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의 일기장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지라는 아이, 명자가 키웠다는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머니는 왜 그 아이를 버렸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태안에 도착한 선영은 명자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명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명자는 선영을 보고 빨래를 멈췄습니다. 선영은 명자를 마주 보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보다 명자는 더 여위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나 한잔 하시죠. 명자는 선영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단촐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낡은 벽지,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주방에서 차를 끓여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은지에 대해 물어보셨죠?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일기장에서 그 이름을 봤어요. 은지가 누구입니까? 명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제가 키운 아이입니다. 26년 전 제가 서울에서 식당 일을 하던 때였어요. 어느 날 식당 뒷골목에서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은지였어요. 선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명자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기 옆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제발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라고만 적혀 있었죠. 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기 부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자 씨가 키우신 겁니까?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때 28이었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보호시설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명자는 남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키운 겁니다. 명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지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돈도 없었고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은지는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은지가 있었기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은지와 어떤 관계입니까? 명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10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복순 어머니가 요양원에 오셨을 때였어요. 저는 그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은지는 잘 있니라고 물으셨어요. 선영은 놀라서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은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그때 저도 깜짝 놀랐죠. 복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모든 걸 고백하셨어요. 은지가 당신의 손녀라고요. 손녀요? 선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어머니의 손녀라니, 그럼 은지의 부모는 누구란 말입니까? 명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복순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당신의 오빠였죠. 선영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빠라니, 선영은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제가 오빠가 있었다고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당신의 오빠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들었어요. 복순 어머니는 그 슬픔을 평생 안고 사셨죠. 선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그것도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잃으셨다니. 명자는 계속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오빠에게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돌아가신 뒤 그 여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대요. 하지만 그 여자의 집안에서는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고 결국 그 여자는 아이를 낳은 뒤 몰래 버렸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은지란 말이군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 어머니는 손녀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여자는 연락이 끊겼고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복순 어머니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습니다. 선영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셨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은지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복순 어머니는 제게 모든 걸 털어놓으시며 평생 고마웠다고 하셨어요. 제가 은지를 키워줘서 은지가 무사히 자라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명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명자에게 집을 남긴 이유, 명자를 딸이라 부른 이유,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은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은지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선영은 명자의 집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아오셨던 겁니다. 돌아가신 아들의 딸을, 손녀를 찾지 못한 죄책감을 말입니다. 복순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은지 걱정을 하셨어요. 명자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지는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은지는 모릅니다. 저는 은지에게 제가 친엄마라고 말했어요. 은지가 상처받을까봐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이해했습니다. 명자는 은지를 보호하기 위해 평생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은지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아셨습니까? 네, 복순 어머니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은지가 행복하게 자란 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어머니는 멀리서 은지를 지켜보셨습니다. 명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앨범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은지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까지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복순 어머니는 제게 은지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매년 은지의 사진을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선영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손녀를 그리워하셨던 겁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단 한 번도 손녀를 안아보지 못한 채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선영은 명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 일에만 바빠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요양원에도 자주 찾아뵙지 못했고요. 그 시간 동안 명자 씨가 어머니 곁을 지켜주셨던 거군요. 명자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당신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복순 어머니는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작 어머니는 제대로 돌보지 못했잖아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복순 어머니는 당신이 자신의 일에 충실한 걸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어머니는 당신이 자주 오지 않아도 이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어요. 선영은 자책했습니다.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 씨, 사실 복순 어머니가 제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명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선영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복순 어머니가 당신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제가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나왔습니다. 선영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엄마의 마지막 편지다.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구나. 엄마는 평생 너에게 숨긴 비밀이 있었어. 내 오빠 이야기, 그리고 은지 이야기 말이다. 엄마는 너에게 말하지 못했어. 너무 아픈 기억이었고 너에게까지 그 슬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단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편지를 적셨습니다. 명자는 엄마의 은인이야. 엄마가 찾지 못한 손녀를 대신 키워준 사람이지. 명자가 없었다면 은지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그래서 엄마는 명자에게 집을 남기기로 했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었단다. 선영은 흐느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선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영아, 명자를 미워하지 말아다오. 명자는 죄가 없어. 오히려 엄마의 빚을 갚아준 사람이야. 그리고 너에게 부탁이 있어. 은지를 만나주겠니? 은지는 내 조카야. 비록 은지는 모르지만 너만이라도 은지가 가족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우리 딸아.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선영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은지를 만나달라는, 은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은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선영은 명자에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은지에게 진실을 말할 건가요? 선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은지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모릅니다. 만약 진실을 알게 된다면 은지는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선영이 은지를 가족으로 알아주길 바라셨습니다. 일단 은지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진실은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은지는 좋은 아이예요. 당신도 은지를 만나면 좋아하실 겁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영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조카 은지. 선영은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은지를 만나 어머니가 전하지 못한 사랑을 대신 전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선영은 명자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은지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명자는 은지에게 엄마 친구 한 분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만 말했습니다. 은지는 흔쾌히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선영은 카페 앞에서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명자가 선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은지는 착한 아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26살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명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명자는 은지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지는 명자를 진심으로 엄마라 부르고 있었고 명자도 은지를 진짜 딸처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이분이 엄마 친구 박선영 선생님이야. 은지는 선영을 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영 선생님. 엄마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선영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은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은지는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눈매가 특히 그랬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은지 씨.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지는 밝은 미소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엄청 칭찬하셨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면서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에요. 선영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명자는 은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선영도 은지가 기특했습니다. 은지는 명자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은지 씨는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작년에 결혼했어요. 남편도 간호사예요. 병원에서 만났죠. 은지는 핸드폰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남편과 아기를 안고 있는 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영은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기가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돌이 지났어요. 이름은 준서예요. 선영은 사진 속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증손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봤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선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은지가 명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선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명자는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유언장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고 그 모든 것이 명자를 힘들게 한 겁니다. 은지 씨, 명자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명자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명자는 정말 은지를 사랑했습니다. 친엄마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은지를 키웠습니다. 은지 씨, 혹시 명자 씨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제게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어요. 선영은 명함을 꺼내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은지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엄마한테 좋은 친구가 생기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명자는 선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영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뒤 은지는 집으로 돌아갔고 선영과 명자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은지를 만나보니 어떠세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네요. 명자 씨가 잘 키우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건가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지는 지금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기가 있고 명자라는 엄마가 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다면 은지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은지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니까요. 명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지를 위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요. 하지만 명자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영은 명자를 마주 보았습니다. 앞으로 은지와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비록 은지는 모르지만 저는 은지를 조카로 생각하고 싶어요. 멀리서라도 은지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복순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명자는 어머니의 은인이었고 선영은 명자의 고마움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지를 만났어요. 정말 좋은 아이더라고요. 어머니가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은지를 지켜볼게요. 비록 멀리서지만 은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게요. 선영은 어머니 영정에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선영은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명자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은지도 가끔 만났습니다. 은지는 선영을 엄마의 친구로만 알고 있었지만 선영은 조카를 대하듯 은지를 아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테이프 케이스에는 선영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선영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이 들리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영아, 엄마다.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선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엄마는 너에게 평생 숨긴 비밀이 있었어. 테이프 속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너에게는 오빠가 있었어. 내가 태어나기 3년 전에 돌아가신 오빠 말이야. 이름은 민수였지. 22살의 청년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엄마의 자랑이었어. 착하고 똑똑하고 효자였지. 그런데 하루아침에 민수를 잃었어. 엄마는 그때 미쳐버릴 것 같았단다. 하지만 살아야 했어. 너를 낳아야 했으니까.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를 냈습니다. 민수에게는 연인이 있었어. 대학 동기였는데 참 예쁜 아이였지. 민수가 죽고 나서 그 아이가 찾아왔어. 임신을 했다고 하더구나. 엄마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민수의 아이라니 민수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 선영은 테이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집안에서 반대했어. 아버지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지우라고 강요했지. 엄마는 그 아이를 설득했어.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키우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아이는 겁을 먹었어. 결국 아기를 낳은 뒤 어디론가 사라졌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는 손녀를 찾으려 했어.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 아이가 아기를 어디에 두고 갔는지, 아기가 살아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단다. 그게 엄마 평생의 죄야, 선영아. 선영은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기적이 일어났어. 요양원에서 일하던 명자라는 사람이 은지라는 딸을 키운다는 걸 알게 됐어. 명자가 우연히 은지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아이가 민수를 닮았더구나. 엄마는 직감했어. 은지가 바로 엄마가 찾던 손녀라는 걸. 선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는 명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은지를 어떻게 키우게 됐냐고. 명자는 26년 전에 버려진 아기를 주워 키웠다고 했어. 시기도 맞고 나이도 맞았어. 엄마는 확신했단다. 은지가 민수의 딸이라는 걸. 어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말할 수 없었어. 은지는 명자를 엄마로 알고 있었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거든.
엄마가 나타나서 진실을 말하면 은지가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단다. 선영은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손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슬픔을 삼킨 겁니다. 명자는 은지를 정말 잘 키웠어. 명자 덕분에 은지는 착하고 건강하게 자랐단다. 엄마는 명자에게 평생 빚을 진 거야. 엄마가 하지 못한 일을 명자가 대신 해준 거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명자에게 집을 남기기로 했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었단다. 선영아, 명자를 미워하지 말아다오. 명자는 천사 같은 사람이야. 명자가 없었다면 은지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선영아, 너에게도 부탁이 있어. 은지를 돌봐줄 수 있겠니? 비록 은지는 모르지만 은지는 내 조카야. 내 오빠 민수의 딸이란다. 엄마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너만이라도 은지가 가족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잠시 울먹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는 평생 은지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어. 할머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지. 그게 엄마의 한이야. 하지만 은지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위안이 됐단다. 테이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너에게 떳떳하지 못한 어머니였구나. 하지만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훌륭하게 살아다오. 그리고 명자와 은지를 잘 부탁한다. 사랑한다. 우리 딸아.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안고 살았던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사랑이 모두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영 씨. 명자 씨, 어머니의 테이프를 들었어요.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자는 한참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복순 어머니가 테이프를 남기셨군요. 명자 씨,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명자 씨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명자는 전화 너머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은지를 키우며 행복했어요. 은지가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명자 씨,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오세요. 선영은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금 당장 명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선영이 대신 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의 테이프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감춘 아픔이, 명자에 대한 감사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명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명자가 나왔습니다. 명자는 선영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영 씨. 명자 씨, 무릎 꿇고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선영은 명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자는 깜짝 놀라 선영을 부축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영 씨.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제가 명자 씨를 오해했어요. 처음 장례식장에서 만났을 때 저는 명자 씨를 의심했고 미워했어요. 하지만 명자 씨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었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영 씨, 저도 이해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제가 이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린 서로를 이해하게 됐잖아요. 명자는 선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어머니의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명자 씨, 어머니가 이 테이프에 모든 걸 남기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명자 씨에게 감사했는지, 얼마나 은지를 사랑했는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테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순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은지 걱정을 하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은지를 부탁한다고 하셨죠. 명자 씨가 평생 은지를 키워주셔서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명자 씨 덕분에 마음의 위안을 얻으셨어요. 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영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해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선영 씨,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명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은지를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돈도 없었고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은지가 있었기에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은지는 제 삶의 이유였어요. 명자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남의 아이를 자식처럼 키우다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은지를 사랑했고 은지도 저를 사랑해줬으니까요. 선영은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자 씨, 앞으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은지를 돌보고 싶어요. 비록 은지는 모르지만 저는 은지를 가족으로 생각하니까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씨. 은지도 선영 씨를 좋아해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네,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 은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선영은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명자 씨, 내년 어머니 기일에 함께 제사를 지내면 어떨까요? 명자 씨도 가족이니까요. 명자는 놀란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함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명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명자와 함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올렸고 선영은 향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명자 씨와 함께 제사를 지내러 왔어요. 어머니가 평생 감사했던 분이에요. 선영은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명자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순 어머니, 은지는 잘 자랐어요. 이제 엄마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영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던 가족, 이제 우리가 이어갈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겁니다. 명자와 선영이 함께 은지를 지켜볼 테니까요. 제사를 마친 뒤 명자는 선영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복순 어머니가 제게 맡기신 거예요. 선영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선영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늘 끼고 계시던 반지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걸 명자 씨에게 맡기셨다고요? 네, 복순 어머니는 제게 이 반지를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선영이가 모든 걸 이해하게 되면 그때 이 반지를 전해달라고요. 선영은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반지를 끼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감춘 비밀을, 어머니의 사랑을. 명자 씨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제가 명자 씨와 은지를 잘 돌볼게요. 약속할게요. 선영은 어머니 영정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저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실 겁니다. 명자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웃고 계시겠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바라시던 일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된 거잖아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은 이제 선영과 명자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은지와 그 아이 준서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낯선 여자로 만난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